오늘 아침 서울 명동 거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었지만 어딘가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명동대 성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자, 스타들 소식 시간입니다.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을 떠난 국민배우 안성기 선생님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떠나시는 날입니다. 지난 1월 5일,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닷새가 지났어요. 74년이라는 생애, 그중 69년을 오직 연기 하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죠. 오늘 오전 6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후배 배우들과 영화인들은 새벽부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우성, 이정재가 각각 영정과 금관 문화훈장을 들고 앞장섰어요. 뒤를 이어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이 운구를 맡았죠. 오전 7시 장례 행렬이 병원을 출발해 명동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느린 움직임이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스크린 속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던 그분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명동대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이 직접 집전을 맡으셨어요. 명동대 성당은 고인에게 특별한 곳이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안성기 선생님이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평생 신앙으로 의지하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미사를 올리게 된 거예요. 성당 안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슬픔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당 안은 너무나 조용했죠. 흐느끼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장례 미사가 끝나고 오전 9시부터 명동성당 채플홀에서 영화인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연결식장에는 안성기 선생님과 함께 한국 영화를 만들어 온 동료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공동 장례위원장인 배창호 감독님이 먼저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꼬방 동네 사람들, 적도의 꽃, 고래사냥. 배 감독님과 안성기 선생님은 수많은 작품을 함께 만들어 온 사이죠. 이어서 정우성이 추모사를 읽었어요. 정우성과 이정재는 지난 5일간 빈소를 지키며 상주처럼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40년 동안 선배님과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고 그런 인격자 분과 함께 있으며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중훈 선배의 말처럼 안성기 선생님은 단순히 훌륭한 배우가 아니라 인격자였습니다. 고인의 장남 안다빈 씨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침착하게 인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헌화가 이어졌고 동료 영화인들이 한 사람씩 나와 고인에게 마지막 꽃을 바쳤죠. 지난 5일간 빈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상원 배우가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연기를 하고 계실 것이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죠. 60년 지기인 가수 조용필 선생님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중학교 동창으로 평생을 중마고우로 지내온 사이죠. 두 사람이 함께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환갑을 넘기고도 변하지 않는 우정이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성기야, 또 만나자. 조용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투어 중이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구의 마지막 길만큼은 꼭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잘 퇴원하고 완쾌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셨죠. 실제로 안성기 선생님은 혈액암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용필아, 나 다 나았어 라고 친구에게 직접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발했고 또다시 입원하셨던 거예요. 친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위에 가서라도 남은 연기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도 빈소를 찾으셨습니다. 올해 90을 바라보시는 나이에도 직접 오셨어요. 박중훈 배우가 임 감독님을 부축하고 함께 빈소에 들어섰죠. 만다라, 태백산맥, 화장을 함께 작업한 인연이에요. 이제 나도 곧 따라갈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는 임 감독님의 말씀이 가슴을 저몄죠. 평생 함께 영화를 만들어 온 동료가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 현장에서 늘 편안했다.
그런 점이 조금도 없었던 훌륭한 배우였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박중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 스타를 함께 작업했죠. 3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사이입니다. 선배님이 영화계에 끼친 영향, 선후배 동료들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잘 간직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우 신현준, 정진영, 권상우, 송승헌도 조문했어요. 영화 태백산맥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신현준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라디오 스타를 함께 만들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문시호를 불켰죠. 빈소를 지키는 이정재와 정우성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소속사 식구이지만 그 이상의 관계였어요. 안성기 선생님은 두 후배에게 영화계 선배이자 인생 선배셨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상주처럼 절을 하는 모습에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5일 오후 6시 50분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빈소를 찾아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죠. 한국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배우 안성기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금관문화훈장은 안성기 선생님이 받는 세 번째 문화훈장입니다. 2005년 보관문화훈장, 2013년 은관문화훈장에 이은 것이에요. 3등급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1등급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며 인정받으신 거죠. 안성기 선생님은 1957년 5살에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하셨어요. 그때부터 2024년까지 무려 69년간 17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셨죠. 생각해보면 참 긴 세월입니다. 5살 아이가 74이 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카메라 앞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청년이 되고 중년을 거쳐 노년까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스크린에 바치신 거죠. 특히 2003년 한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실미도를 기억하시나요? 강인찬 중사 역할이었습니다. 684부대를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죠. 마지막 버스 안장면에서 부하들을 지키려 애쓰던 그 모습. 영화관을 나서면서도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안성기 선생님 나이가 51살이었어요. 젊은 배우들과 함께 액션씬을 찍으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으셨죠. 아니, 오히려 그 나이에만 나올 수 있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이랄까요. 라디오 스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6년 작품이죠. 한때 잘 나가던 락 가수가 세월이 흘러 잊혀지고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새 출발을 하는 이야기였어요. 박민수라는 그 캐릭터가 안성기 선생님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낡은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장면이 있었어요. 목소리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한국 영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기를 상징하는 분이셨어요. 투캅스 시리즈는 코미디 액션의 정석을 보여줬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통쾌한 정의 구현을 그렸죠. 박중훈과 함께한 그 작품들의 안성기 선생님은 카리스마와 유머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태백산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 만든 이 작품에서 안성기 선생님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하셨죠. 이데올로기로 찢긴 한반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무거운 주제였지만 안성기 선생님의 연기는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만다라도 빼놓을 수 없죠. 1981년 작품입니다. 젊은 승려 역할이었는데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너무나 섬세하게 그려내셨어요. 그때 안성기 선생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청년의 방황과 고뇌, 그리고 성장.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 속에 담겨 있었죠.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은 1987년 영화 기쁜 우리의 젊은 날 촬영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35살 청년의 모습, 고인이 가장 환하게 웃던 그때의 얼굴이었죠. 생전에 가장 아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영화인장이라는 것은 한국 영화계 전체가 나서서 그분의 공로를 기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겠다는 뜻이죠. 명예장례위원장을 맡은 신영균 선생님도 올해 99의 나이입니다. 한국 영화 1세대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그 원로 배우가 직접 명예장례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것 자체가
안성기 선생님이 영화계에서 어떤 위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안성기 선생님은 참 특별한 삶을 사셨어요. 5살에 시작한 연기 인생이 74까지 이어졌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환갑이 되면 은퇴를 생각합니다. 일에서 손을 떼고 여생을 편히 보내려 하죠. 하지만 안성기 선생님은 달랐어요.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셨습니다. 2022년 영화 한산용에 출연해서 류성룡 역할을 하셨고 2024년에는 드라마 맨발의 미쓰비시 데보네어에 출연하셨어요. 투병 중이셨는데도 말이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는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에 시민 추모공간도 마련됐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헌화하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썼다더군요. 아버지 세대의 마지막 영화배우가 가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안성기 선생님은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스크린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요. 매년 관리실 직원들에게 호텔 식사 대접을 하셨다는 미담이 전해졌죠. 유명한 배우이시면서도 늘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챙기셨던 겁니다. 촬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대요. 스태프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격려하고 후배 배우들이 긴장하면 편하게 해주려 애쓰셨다고 합니다. 임권택 감독님이 현장에서 늘 편안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안성기 선생님은 단순히 연기만 잘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1990년대 후반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운동이 있었죠.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안성기 선생님이 앞장서셨어요. 명동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영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죠. 이미 스타 배우셨는데도 몸소 나서신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 영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셨죠.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는 영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힘쓰셨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셨던 겁니다.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받은 암 선고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료에만 전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성기 선생님은 달랐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영화계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죠.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친구 조용필에게 직접 전화해서 나 다 나았어라고 말씀하셨다잖아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발했어요. 혈액암은 재발률이 높은 병입니다. 한번 이겨낸 사람도 다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죠. 안성기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된 투병 생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발을 쓰고 여러 영화 관련 일정을 소화하셨죠. 시상식에도 나오시고 후배들 격려도 해주시고 거동이 불편해 보여도 부축을 받으며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영화인으로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2019년 영화 사자에 출연하셨을 때 한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제 나를 잘 모른다. 나이 든 사람한테 관심을 잘 주지도 않을 테니 이 작품을 통해 아직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관객과 소통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배우로서 예술가로서 끝까지 현역으로 남고 싶으셨던 거죠. 지난해 12월 30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음식물이 목에 걸리셨죠. 나이가 들면 삼키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가 출동했어요.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어요. 급한 고비는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박중훈 배우를 비롯한 동료들이 병문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안 됐어요. 문 밖에서 발기를 돌려야 했죠. 엿새가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5일 오전 9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성기 선생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향년 74세. 이제 막 노년을 시작하실 나이였습니다. 요즘 70대는 아직 젊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안성기 선생님도 2년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셨으니까요. 아내 오소영 씨와 두 아들 안다빈, 안필립 씨가 남겨졌어요. 두 아들 모두 화가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예술혼을 이어받은 거겠죠. 연결식이 끝나고 운구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정우성이 영정을 들고 이정재가 금관 문화훈장을 들고 앞장섰어요.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이 관을 메고 천천히 걸어갔죠. 6명의 후배 배우들이 선배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모습. 무거운 관을 메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습이 숙연했습니다. 모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들이에요. 그들이 안성기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거예요. 거리에 나온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운구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택시 기사님들도 차를 세우고 잠시 묵념했다더군요. 모두가 안성기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동성당을 떠난 운구 행렬은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이 진행될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안식처는 경기도 양평의 별그리다입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히 쉬시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안성기 선생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관객을 위해 연기하고 후배를 위해 길을 닦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늘 뒤에서 묵묵히 일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박중훈 배우님이 안성기 선생님을 표현한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사람. 요즘 세상에서 찾기 힘든 분이셨죠. 실미도에서 강인찬 중사가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버스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684부대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안성기 선생님의 삶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누군가를 지키고 책임지고 함께 가는 삶 말입니다. 라디오 스타에서 박민수가 다시 무대에 서던 장면도 기억납니다. 목소리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노래하고 싶어 하던 그 마음.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며 위로받았을 겁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이요. 안성기 선생님이 남긴 작품과 정신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분이 스크린에서 보여주신 모든 순간들이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숨쉴 거예요. 배우라는 직업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떠나도 연기는 남으니까요. 스크린 위에서 웃고 우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성기 선생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170편이 넘는 작품 속에서 말이죠. 아역 시절의 천진난만한 모습부터 노년의 깊이 있는 연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필름에 담겨 있습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조용필 선생님의 그 말처럼 우리도 영화 속에서 안성기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TV를 켜면, 영화관에 가면, 유튜브를 보다가도 문득 안성기 선생님의 얼굴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한국 영화와 평생을 함께하신 진정한 국민 배우를, 품격과 책임을 아셨던 훌륭한 분을 말이죠.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았던 그분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박상원 배우님 말씀처럼 하늘에서도 연기하시길 바라요. 그곳에서도 분명 좋은 작품을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안성기 선생님, 당신이 남기신 발자취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연기를, 당신이 살아오신 삶을, 당신이 지켜오신 가치를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